아내가 청약저축에 가입했다고 버럭 화를 냈다는 대선 유력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후보인데요. 대선 후보가 재테크에는 통 관심이 없다. 무능한 겁니까? 청렴한 겁니까? 무관심한 겁니까? 문재인 후보의 경제 내구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계의 착한 남자, 털어서 먼지 안 날 것 같은 정치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문재인. 그에게 재테크 알러지가 있다는데 별다른 투자도 안 한 데다가 청약저축에 가입한 아내에게 당장 계약하라며 버럭 화를 냈다고도 한다. 대통령은 하고 싶지만 돈에는 영 관심이 없는 문재인 후보. 재테크 못하는 대통령, 나라 살림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오늘 멘붕경제에서 문재인의 경제 감각을 진단해보자. 지난주 이 시간에는 벤처기업인 출신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후보의 경제 내구조에 대해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재인 후보 이야기인데요. 네. 먼저 원장님은 청약저축에 가입해가 계십니까? 그게 이제 작년이든가 재작년이 이게 모든 은행원들이 실적이 걸려 있었나 봐요. 그게. 그래가지고 하도 해달라 그래서 제 이름, 딸 이름, 처 이름 그래가지고 저만 하려고 그랬더니 3개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아주 마음이 약해서 해주셨군요. 뭐 마음이 약해서라기보다는 잘 모르고 했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중단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 정도면은 일반 서민들은 청약저축은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약저축 가입했다고 해서 화낼 정도면은 거의 재테크 결벽증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도 알아보니까요, 청약저축이 일반 서민들이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을 때는 이익이 되는데 이게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한테는 별 이익이 안 되더라고요. 집이 있거나 아파트 안 받을 사람이거나 하면 별로 의미가 없다. 또 아파트도 또 사이즈가 큰 거는 또 못 받으니까요, 그거로. 청약저축 가입했다 그래서 80평 아파트 살 때 혜택 주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 이제 본인도 항상 자서전에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벌만큼 벌면서 어느 정도 살았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고 그 경력을 생각했을 때 본인 수입을 생각하면은 청약저축을 갖다 부어도 별 혜택은 없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문재인 후보가 지금 사는 주거지는 어떤 형태입니까? 원래 주택에 사셨었는데요. 요번에 선거 때문에 아파트 또 전세를 얻긴 하셨는데요. 또 사모님이 모 예능 프로 나왔었을 때 재밌었던 게 버럭 화가 났다는 에피소드를 얘기하니까 뒤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파트 한번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후보는 주택을 좋아하는 남자인 것 같고요. 남자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좋아하죠. 아파트에 살면서 주택을 꿈꾸는 분들. 남자들은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와서 밥만 먹고 나가니까 주택을 꾸미는 건 여자들이니까요. 여자들이 관리하고 해야 되는 거 가득 다 해야 되니까 귀찮죠, 여자들은. 그래가지고 버럭 화를 냈다는 의미에 제 추측에는 일단 문재인 후보는 주택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데 사모님은 좀 큰 아파트로 옮기고 싶거나 새 아파트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혹시나 또 제 추측은 자기 모르겠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건 아닐까요? 남자들 중에 부인이 자기 모르게 뭐 하면은 조그만 것만 사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런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집사람이. 그러세요? 저는 집사람이 제 모르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꾸 물어보고 하면 신경 쓰이고 귀찮거든요. 경제 전문가 아니세요? 아주 중요한 결정은 제가 하지만, 그러면 청약저축 정도는 그냥 집사람이 다 알아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원장님, 문재인 후보가 재테크에 대해서 완전히 관심이 없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나름대로 문 후보가 재테크에 철학이 있다고 깨든 많이 하든 또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후보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전에 재산 신고했을 때 얼마 있죠? 11억이 좀 안 11억이었죠. 근데 저는
이 중에 여기 쪽 스태프분들부터 쫙 시작해서 순자산 10억이 넘는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빚 빼고 네. 순자산 11억. 네. 혹시 부장님은? 저는 뭐 택도 없습니다. 저도 빚이 많아서 마이너스예요. 길에 앉은 거지가 저보다 더 부자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네.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제 생각은 네. 경제관념이 없으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은 그거를 막 홀라당 무슨 뭐 사업 투자한다 그래도 말아먹는 사람이 경제관념이 없고요. 네. 또 자제분도 유명한 미국에 있는 미술로 유명한 대학에서 네. 유학하셔갖고 석사 받으셨다고 네. 어디서 제가 봤어요. 네. 근데 아들이 그 요새 그 강남에 네. 50대 부모들의 소원이 제발 자식이 뒤늦게 미국 가서 공부한다고 얘기 안 했으면 하는 거예요. 왜요? 1년에 1억씩 없어지잖아요. 아, 학비, 주거비, 뭐 네, 네. 용돈 합쳐서. 네, 그 다음에 또 그 자식이 제발 네. 교수 되겠다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교수 자리 날 때까지 한 10년 버티거든요, 미국에서요. 수입 없이, 거의 수입 없이. 네, 그러면 부모는 10억이 없어지지요. 예. 근데 이제 뭐 자식 유학 비용도 하고 다 생각하고 나면은 예. 알부자. 문 후보 자녀분이 지금 미국에서 돌아왔죠. 돌아왔습니까? 근데 그 유학도 어쨌든 후보님이 뒷받침해 주셨을 거고요. 예, 예, 뭐 예. 그거 보면 알부자이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문 후보가 그러면은 나름대로 네. 뭐 재테크에 대해서 감각이 있다고 보고 네. 그러면은 그 지난주에는 안철수 연구소를 보면은 안 후보가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네.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 것인지 네. 경제를 운영할 것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 후보의 뭐 재테크 감각이랄까 경제 감각 뭐 쭉 지나온 걸 보면 앞으로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 같아, 뭐 경제를 운영할 것 같아 이런 걸 좀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 후보의 경제 철학을 제가 이렇게 쭉 살아오신 걸 이렇게 자서전 몇 번 보면서 보니까요. 네. 그 경제 철학이 그것이더라고요. 쓸 만큼 벌고 번 만큼 쓴다. 아, 그럼 수입 내 지출이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전문 용어로 경제인들은 예. 그 무슨 재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균형 재정. 균형 재정. 예. 근데 살아오면서 균형 재정이 네. 그 머리에 박힌 분들은 네. 나중에 그 담당 부서장이 돼서도 균형 재정을 한대요. 알뜰하게. 빚내는 거는 죽어도 싫어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네. 그래가지고 저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이제 밖에서 활동하실 때 네. 문재인 후보는 그 안에서 네. 법무법인 살림을 갖다 좀 도맡아 왔었잖아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셨네. 네. 네. 그리고 그 법무법인이 무슨 뭐 100억짜리, 200억짜리 케이스를 하는 법무법인이 아니었거든요. 네, 네. 임금 해결해 주는 거. 인권 뭐 부분 네.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그럼 한 건당 비용이 네. 뭐 어쩌다가 뭐 100명 정도 체불임금을 한꺼번에 하면 크겠지만 뭐 하나당 비용이 많아봤자 뭐 몇 억, 뭐 몇 천만 원인데 그거를 모아서 운영을 하고 거기서 뭐 그 회사 살림을 갖다 하고 네.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은 의외로 굉장히 알뜰하고요. 알뜰하게 했다. 네. 살림을 잘 했군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왠지 자꾸 이렇게 그 생각하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은 자꾸 문 후보님이 네. 무슨 뭐 어디 인자한 알뜰한 어머니 인상이랑 겹쳐갖고요. 예. 굳이 비교를 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역할을 할 때 네. 비서실장을 하면서 또 청와대 살림을 또 맡아서 했으니까 네. 거기에서도 또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다고 봐지네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균형 재정을 쭉 이룰 것 같고요. 네. 복지라든가 그런 쪽으로 굉장히 지출이 많은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시지만 네. 왠지 그거를 막 빚을 얻어갖고 재정을 빵꾸를 내면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원장님, 그런데 문 후보가 네. 그런 뭐 살림살이 했는 이거 말고 네. 문 후보의 그 정신 분석적으로 봤을 때 문 후보가 어머니 역할을 어머니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네.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나요? 네. 그게 그 분석 심리학의 대가 네. 이제 융은 융. 어떻게 얘기했냐? 프로이드하고 뭐 쌍벽을 이루는 융 아닙니까? 저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프로이디안들이 싫어해요. 그렇습니까? 네, 쌍벽보다는 더 아름다운 표현으로 예. 다른 가치를 추구했다. 아, 예, 융, 칼융. 네. 예. 네,
그분은 이제 아니마하고 아니무스라는 말씀을 쓰시는데요. 아니마, 아니무스. 아니무스. 예. 네. 아니마는 이제 남자 안에 있는 여자 마음이고요. 아, 아니무스는 여자 안에 있는 남자 마음이래요. 아, 그 옛날에 드라마에서 네. 남자 주인공이 여자 보고 내 안에 네가 있다, 네 안에 내가 있단가 했는 게 그게 네. 아니면 아니무스 그런 겁니까? 아유, 그건 또 달라요. 다릅니까? 그건 다음에 할게요. 예. 그게 또 나와요. 예, 이거는 하여튼 정신분석학적인 표현이다. 네. 예, 예. 그래서 흔히 얘기하면은 여자분인데 막 얼굴은 굉장히 곱상하게 생기셨는데 막 너무 싸나우면은 아니무스가 강한 사람이고요. 아,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쭉 보다가 보면은 문재인 후보는 약간 모성에 관계되는 아니마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니마, 예.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저돌적이잖아요. 막 화내서 얘기할 때 보면 옆에 사람들 흥분되잖아요. 네, 네. 좋게든 나쁘게든. 네. 그래서 쭉 관계를 보다가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막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면은 네. 그거를 옛날부터 문재인 후보가 수습하고 달래고 했던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안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굉장히 그런 거에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누가 덮어줘야 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남자 같은 그 그림자. 너무 공격적이고 아. 저돌적인 사람의 밑에는 그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걸 그림자라고 하는데 네. 너무 막 공격적이고 저돌적인 사람은 그 밑에 두려움이 그림자로 있는 경우가 많고요. 아, 강아지도 조그만 강아지가 더 세게 짖는다 그러잖아요. 아. 비슷하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막 지나치게 공손한 사람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지나치게 공손한 사람의 마음의 밑에는 그림자로 예. 굉장한 적대감이 있는 수가 있대요. 아, 그런데 그 적대감을 갖다 자기보다 강한 상대방한테 풀어내다가 보복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네. 비굴할 정도의 예의로 포장을 하면서 거리를 두는 거죠, 이제. 그럼 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니마가 강하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아니마 중에서도 아니마가 잘 통합이 되어 있는데 예. 그 중에서도 여성에 해당되는 어떤 모성 네. 잘 통합되어 있어 그게 네. 궁합이 맞았던 거예요. 아, 두 사람은 궁합이 맞았다. 네네. 예. 그러면서 또 예. 옛날에 문재인 후보도 뭐 고등학교 때는 뭐 본인이 쓰셨으니까요. 네. 또 뭐 술도 마시고 뭐 반항적이기도 했고 아, 틀림없이 뭐 시위했을 때도 선봉에도 나서셨으니까 네. 공격적인 면도 있는데 그러면은 본인의 마음에서는 그림자로 가버렸는데 보고 있으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다른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 관계가 나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훨씬 더 많고 그렇지만 쭉 보다가 보면 저는 어머니하고 자식 관계 같은 게 느껴져요. 아, 그렇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식이고 아들이고 네. 오히려 문 후보가 어머니처럼 해서 모성애로 이렇게 많이 보살펴주고 보충해줬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그래서 네. 흔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없었다면은 지금의 문재인 후보가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네. 지금의 문재인 후보가 없었으면은 노무현 대통령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아. 중간에 많은 위기에서. 정신과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네. 그 문재인 후보도 얘기했거든요. 네. 자기가 이번에 정치에 뜻이 없었는데 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서거하고 나서 어떤 죄책감과 책임감 때문에 정치를 하게 됐다고. 일종의 부처의식 같은 거네요. 죄책감, 네. 부처의식. 예. 가지고 이렇게 저번에 뭐 교양 프로에서도 이렇게 하면서 유서를 보여주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 네. 야. 그게 어떤 의미에서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예. 네. 야, 그런 관계군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안철수 그 후보 때도 제가 여쭤봤는데 네. 요즘 뭐 화두 자체가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 할 거냐 안 할 거냐, 네. 할 것 같냐 안 할 것 같냐, 그 사람들의 뇌구조, 네. 그 정신과적인으로 분석해 봤을 때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밀고 나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의 가장 커다란 드라이브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며칠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어려웠던 며칠 네. 옛날에 청와대에서 근무했을 때 같이 네. 내내 붙어 있으면서 또 달래고 위로하고 했으면은 네. 달래고 위로하고 했으면은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 자살로 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또 그때는 너무 이렇게 인간이란 게 그렇잖아요. 너무 몇 년을 붙어 살고 있으면 좀 떨어져 있고 싶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몇 번 가보긴 했는데 네. 마지막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하기 마지막에는 계속 같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도 떨어져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만약에 본인이 갖고 있는 죄책감과 책임감이 이 선거를 통해서 네. 마무리될 수 있다 하면은 네. 어떤 그 통합으로 후보 단일화로 갈 수도 단일화. 있는데 예. 결국은 안철수 후보랑 이렇게 쭉 얘기를 했을 때 네.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만에 하나 네. 단일화 논의가 되고 단일화 방법이 정해져 있고 네. 단일화 방법은 결국 어느 쪽에는 유리하고 어느 쪽에는 불리할 수 있잖아요. 네.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네. 대통령이 된다 그랬을 때 네. 어떤 그 다음에 취할 어떤 액션들이라든가 행동이 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죄책감과 책임감을 갖다 떨어내버릴 수 있다. 그러면은 단일화에서 조금 불리한 과정도 불리한 부분도 감수할 것 같고요. 아. 그런데 안철수 후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뭐 생각도 굉장히 좋고 그렇긴 한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랑 관계가 되어 있는 우리 문재인 후보의 죄책감과 어떤 책임감과 그런 부분을 갖다 떨어내주지 못할 것 같다고 하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제가 안철수 후보 팀의 협상 전략을 알려준 셈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모든 부분을 갖다 확실히 책임지고 잘해주겠다. 나를 믿어라. 그게 문재인 후보한테 어필할 겁니다. 그럼 끝으로 하나만 질문 네. 드릴게요. 그 원장님이 정신과 의사로서 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네. 그 정치 특보가 아니고 네. 그 심리 경제 정신 분석 주치의다, 정신과 주치의다라고 하면 문재인 후보에게 짤막하게 어떻게 이번 단일화 전국에서는 어떻게 해라 하고 조언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정책 특보가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정신 분석적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 그분을 위해서, 개인을 그분을 위해서. 위해서요. 예. 일단 저는 문재인 후보께서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느낌이 들게까지 열심히 하고 네. 결정을 하시면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을 하든. 네, 왜냐하면 이게 선거에 나왔고요. 네. 또 따님도 반대했고 네. 진짜 할 때까지 한 거거든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결정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로써 나는 그래도 모든 책임을 다하고 그래서 더 이상 뭐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또 본인의 스타일이 자신의 꿈은 자유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시면 예. 되지 않을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아마 박근혜 그 후보의 내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도 저희 단일화 얘기하는 거죠.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단일화,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네. 얘기하게 되는 한번 거죠. 연구해 보시죠. 뭐. 대박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과 문재인 후보의 뇌구조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